하나, 둘, 셋, 알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심을 담은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조 씨가 더 보이프렌드라는 넷플릭스 연애 프로그램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완전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다음 주에 시즌 3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타서 제가 시즌 1을 리뷰하면서 영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 쇼의 제목은 지니 앤 조지아인데요. 진이라는 딸이랑 조지아라는 엄마 이 두 명이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약간 범죄 스릴러 그리고 하이틴 이 두 장르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가 완전 제 취향 저격인 게 이 두 개의 장르를 다 섞은 내용입니다. 일단 첫 화에서 조지아라는 엄마랑 진이라는 딸이랑 그리고 이제 오스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족이 이사를 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사를 왜 가냐면 켄이라는 엄청 부자인 조지아의 전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장례식장 장면을 보면은 이제 케니의 원래 부인이 나오고 케니의 원래 자식들이 나오는데 원래 자식들이 조지아의 또래예요. 그러니까 케니는 조지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남자였던 거죠. 케니의 원래 부인이 조지아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내 남편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가지고 재산까지 가져가니까 얼마나 눈에 까시겠어. 근데 이 가족을 딱 보면 조지아는 백인이고 지니는 흑인 혼혈이에요. 그리고 오스틴은 또 완전 백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케니가 죽었는데 지니랑 오스틴이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케니의 자식들은 완전 그 조지아 또래인데 그 오스틴 같은 어린애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진이랑 오스틴마저도 케니의 자식이 아닌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의 가족이 웰즈벨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완전 좋은 큰 카를 타고 이사를 해요. 지니가 운전을 하고 조지아가 조수석에 있습니다. 미국은 16살부터 운전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니가 막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사 운전을 시킬 정도로 어떻게 좋게 보면 쿨하고 나쁘게 보면 좀 철딱서니가 없는 특이한 엄마인 거죠. 그 동네 주유소에 이제 도착을 해요. 조지아는 편의점에 들어가 있었고 지니가 주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지나가면서 지니를 엄청나게 수상쩍게 쳐다봅니다. 인종차별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경찰들이 흑인이 좋은 차를 타고 있을 때 불시 검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니는 딱 눈치를 깠죠. 아, 저 아저씨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조지아가 슈퍼에서 딱 나오니까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경찰관이 그냥 지나칩니다. 지니가 바로 조지아한테 나 흑인이라서 이런 거 맞지? 이렇게 해요. 지니는 엄마도 백인이고 남동생도 백인이 이 가정에서 흑인 혼혈이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감을 약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점이 과거와 현재가 교차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과거에 엘이라는 10대 여자애가 나오는데 가정폭력을 엄청 심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헛주적을 만나요. 근데 그 갱들이 봤을 때는 이 조그만한 여자애가 얼굴이 막 멍투성이에 막 누가 봐도 맞아서 가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여자애가 고개를 딱 돌리니까 도시 이름이 써있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조지아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 메리라는 여자가 조지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메리가 바로 조지아의 과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진이랑 오스틴도 사실은 도시 이름입니다. 원래 진이의 풀네임은 버지니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이 조지아가 얼마나 떠돌이 인생인지 알 수 있죠. 폭주적 갱 멤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가족이 웰즈벨이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두뇌가 잘잘 흐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2층 집을 조지아가 플렉스를 했어요. 그 캔이 돈으로 했겠지. 이제 그 하이틴의 클리셰죠. 옆집이 등장을 합니다. 또 남자애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있는 거야. 너 미쳤니? 어떻게 길바닥에서 대마를 필 수가 있어? 어차피 합법인데 뭐 어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뻔뻔하게 해요. 미국은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마가 합법인 것도 있고 합법이 아닌 것도 있어요. 아무리 합법이라도 길바닥에서 10대 애가 그 대마하면 엄마가 화가 나지. 이제 조지아가 뭐 저 옆집에 이사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까 아들내미 혼내던 아줌마가 좀 창피한 거야. 자기 아들 혼내고 있는 거 봤잖아. 그 조지아가 이래요. 뭐 10대 애들이 다 그렇죠. 저도 애 있어서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아줌마 깜짝 놀래요. 너무 어린 여자가 10대 딸이 있다고 하니까 조지아가 15살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30대 초반이고 지금 이제 지니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근데 또 옆집 아줌마는 은근 성격이 약간 쿨하고 선입견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는 방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짐 정리를 하다가 이제 창문을 내다보는데 여기서 또 하이튼 클리셰가 나오죠. 길바닥에서 대마 피던 그 남자 이름이 마커스예요. 창문을 타고 2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리도 안 부러지고 맨날 2층에서 잘 뛰어내리는지 몰라. 하이튼 영화를 보면 둘이 딱 눈이 마주쳐요. 아 나 진짜 너무 오글거려. 갑자기 지니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지니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마커스 얼굴에 반했어. 오스틴도 첫 등교를 하고 이제 지니도 첫 등교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틴은 초등학생이니까 엄마가 차를 타고 이제 등교를 해요. 초등학생인데 맨날 전화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어디서 약간 두들리랑 말포이 섞은 것 같은 남자가 나옵니다.
딱 봐도 그 대장 노릇하는 그런 애가 막 오스틴을 완전 비웃으면서 깔깔깔 웃어요. 그래가지고 조지아가 오스틴한테 그래요. 알지? 너는 벌이야. 누가 너를 건드리라고 하면 쏴버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줬냐면 처음으로 그 갱을 만났는데 갱 얼굴이 엉투성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갱 멤버가 조지아한테 누가 너를 공격하려거든 너는 쏴버려라. 조지아의 인생을 관통하는 그 인생관인 거야. 그게 부자 아줌마 3명이 딱 조지아를 먹잇감을 보고서 이렇게 와요. 어머 전화 왔나봐요. 3명 중에 이제 대빵 아줌마 이러는 거야. 그 주들리랑 말포이 섞은 것 같은 걔네 엄마 아들도 대빵이고 걔네 엄마도 그 학교에서 대빵인 거야. 그 아줌마가 우리 학교 유기농 급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는 이 동네 처음 왔고 이제 딱 봐도 이 아줌마가 권력이 있는 게 보이니까 이제 이 아줌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지아가 완전 찬성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줌마들 시의회에 와서 투표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폴 랜돌프를 이겨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폴 랜돌프가 누구냐면 훈남에다가 시장이기까지 한 그리고 거기다가 싱글이래.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의 딱 그 레이더에 걸린 거죠. 시장 사무실 앞에 있는 카페로 갑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폴이랑 같이 점심을 먹게 돼요. 조지아가 냅다 그냥 자기를 이 시장실에 고용해달라. 그러니까 폴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잖아. 어떻게 갑자기 고용을 해, 보좌관으로. 카페 사장이 서빙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폴이 약간 말 돌리려고 이 카페 사장님은 그냥 카페 사장이 아니고 여기에 이 카페에 있는 모든 식재료는 다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거고 목장에 농장까지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학생들한테 인턴십까지 제공해주는 아주 멋진 그런 곳이라면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막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정말 멋진 분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니도 이제 첫 등교를 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가자마자 상급반 들어가요. 흑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수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지니를 개무시하는 거야. 흑인이니까 수업 못 따라올 것 같으면 드롭해라 막 하면서 조지아한테 잘한 딸인데 성격이 고분고분하겠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니가 발작 버튼이 눌려요. 첫 등교 첫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미치게 꼽을 줘요. 선생님 얼굴이 막 울그락 풀그락 해져요. 애들이 오 전학생 제법인데? 이러면서 다 쳐다봐요. 바로 진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누가 봐도 인싸같이 생긴 여자애가 갑자기 진이 편을 듭니다. 저도 진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맥신이 갑자기 야 너 마음에 든다. 너 나랑 친구하자. 내가 우리 학교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막 진이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학교를 쫙 소개시켜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교에 그 흑인이 10명도 안 되고 다 완전 부자에다가 막 그런 애들이야. 근데 이 여자애가 알고 보니까 그 옆집에 마커스랑 둘이 쌍둥이인 거야. 지니가 맥신네 무리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무리에서 괜찮은 애 있거든? 한번 봐봐. 이렇게 해요. 그게 헌터라는 남자인데 마커스가 바나나의 아웃사이더라고 하면 헌터는 모범생의 완전 인싸인 남자예요. 헌터가 완전 엄친아에 막 완전 훈남인 설정인 것 같아.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차차 나오는데 지니한테 고백한다고 막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면서 막 실파에다 너 뭐뭐뭐 나랑 사귈래? 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헌터가 그런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지니 생일날 막 탭댄스 추는 이벤트하고 막 그래요. 다시 과거 나오는데 땡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펍에서 나이언이라는 흑인 남자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요. 나이언이랑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니인 거죠. 조지아가 새 동네에 왔으니까 살림살이도 사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되잖아요. 카드가 결제가 거절이 되는 거야. 다른 가게 가가지고 카드도 다 긁어봐. 다 거절돼. 조지아가 완전 당황을 해가지고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그 갱 멤버의 두목이었던 아저씨가 받습니다. 지금 내 카드 하나도 지금 결제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갱 멤버 아저씨가 뭐라냐면 지금 케니 전 부인이 소송을 걸었다. 네가 지금 케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소송을 걸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는 케니의 재산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는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아까 전에 신시아가 그 시의회 어쩌고저쩌고 오라 그랬잖아요. 맥신의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시의회 그거 같이 갈 거지 이렇게 하니까 그 맥신의 엄마도 겉모습은 완전 고상하고 부잣집 아줌마 같은데 약간 이 동네에 이런 막 파벌과 그런 게 맞지 않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지아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고상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대만 훔쳤으니까 우리 한 대 하고 가요. 이래가지고 둘이 그냥 피면서 이제 그 맥신 엄마 물어보죠. 전 남편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온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케니라는 전 남편이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애들이랑 새로운 새 출발을 하려고 여기를 이사를 왔다. 케니는 애들의 아빠가 아니다. 그냥 내 전 남편이고 지니의 아빠는 유명한 포토그래퍼 겸 여행 작가여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쓴다. 오스틴의 아빠는 그 사기 횡령죄로 깜빵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빵은 왜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조지아가 장난인 척하면서 제가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인 척 얘기했지만 농담이 아니겠지. 시의회를 갔더니 이제 신시아가 폴을 막 겁나 공격하고 있는 거야. 막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산을 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조지아가 제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조가 유기농 식자재를 마진 하나도 없이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해결된다면서 와 막 이렇게 해요. 조지아가 조한테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조가 내가 도와준 게 아니고 당신이 날 협박한 거지. 식당에서 그 폴이 조를 소개시켜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대학생들 인턴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조자가 그걸 듣고서는 대학생들 그거 무급으로 노동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야. 조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지. 폴은 갑자기 어디서 구세주같이 조지아가 나타나가지고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폴이 완전 감명을 받아가지고 조지아한테 당신 내 보좌관으로 고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진이랑 막 맥신이랑 노는데 마커스가 계속 와가지고 진이를 놀리듯이 플러팅을 계속 하는 거야. 마커스가 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광을 내고 있었어. 얘는 아직 면허도 없고 오토바이 탈 나이도 아닌데 겉멋이 들어가지고 일단 오토바이를 사놓기만 한 거야. 아직 타지는 못해. 가지고 맨날 금이야 어기야 이걸 닦고 있어. 진이가 갑자기 마커스 오토바이 올라타요. 하여튼 여자애들은 오토바이만 보면은 인스타그램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지. 알겠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찍게 해줄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이가 그 오토바이 시동을 걸더니 무앙 하면서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버려. 마커스가 보고서는 어안이 벙벙. 자기가 약간 이 여자애 가지고 놀면서 끼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진이가 냅다 키가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지니는 마커스의 얼굴에 완전 반한 거지. 그러고서 학교에 가가지고 갑자기 헌터랑 썸을 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헌터를 막 헌터 엄친아에 막 얼마나 막 인기 많은 애인 줄 아니? 이렇게 하니까 마커스가 이제 질투가 났나 봐. 창문을 타고 마커스가 지니 방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얘네는 왜 문을 닫고 맨날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는지 몰라. 그거 이거 무단 침입 아니야? 뭐야 너 왜 왔어? 이렇게 했는데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그날 밤에 거사를 치릅니다. 나 이게 뭔 전개야. 근데 심지어는 진이는 첫 경험이었던 거야. 1화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와. 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떡밥이 1화에 다 풀리거든요. 그 케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1화에 공개가 됩니다. 케니가 요가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전국에 막 요가 뭐 체인점이 막 몇 개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지니한테 요가를 가르쳐준다고 지니를 성추행을 하는 거야. 조지아가 보게 된 거죠. 케니가 먹는 건강 스무디에다가 꽃을 집어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케니가 그걸 먹고 심장마비에 걸린 거야. 조지아가 첫 출근을 해요. 근데 폴레 사무실에 닉이라는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닉은 무슨 하버드 정치 외교과 나오고 아무튼 이 보좌관을 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조지아가 막 미모로 시장을 꼬셔가지고 여기에 낙하산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 그래가지고 막 닉이 조지아한테 이래요. 막 어디서 꼬리 쳐가지고 이 자리를 꿰차 하면서 막 내가 네 꿍꿍이 모를 줄 알고 하면서 이제 조지한테 눈치가 빠르잖아. 딱 눈치를 채지. 닉도 폴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둘이 기싸움을 오지게 해. 그리고 이제 지니는 학교를 갔는데 또 이 인종차별 선생님 있죠. 계속 등장할 예정인데 우리 반에 100점은 헌터 한 명뿐이다. 모두 헌터에게 박수 이래가지고 다 박수를 쳐줘. 알고 보니까 지니가 자기도 100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일부러 헌터만 이렇게 쫙쫙 밀어주는 거지. 그러고선 지니는 그날 학교 끝나고 약국에 가가지고 사후 피임약을 삽니다. 이거 첫 경험인데 피임도 안 했나 봐, 이 미친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니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약간 겉돌지 않고 자기가 인싸무리가 돼가지고 친구다운 친구가 생겨가지고 신나서 일탈이란 일탈은 다 해. 막 친구들이랑 파티 가가지고 막 대마하고 막 이래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 무리에 끼고 싶으니까 막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친구들이 하자고 하면 하잖아요. 그 가게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합니다. 친구들은 다 백인이었고 지니만 흑인이어서 의심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니만 잡힙니다. 혼이 나고 조지아가 지니한테 너 이제 앞으로 용돈 없고 네가 네 돈 알아서 벌어 하면서 조 카페에 취직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조지아가 우리 애 취직시켜줘요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취직을 시켜줘요. 조지아한테 꼼짝도 못하는 게 조지아한테 그냥 반했어. 지니는 엄마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엄마가 너무 좋고 친구 같지만 엄마한테 약간 부모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계속 느껴서 지니는 계속 혼자서 자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사후핀약 먹었으니까 마커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커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마커스가 여친이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눈이 뒤집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커스한테 가가지고 나 사후핀약 먹었어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마커스가 지니한테 띵롱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송금을 해요. 지니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마커스를 만난 거. 지 때문에 사후피임약 먹었는데 돈 띨렁 보내놓고서는 또 끼를 부리는 거야, 이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지니가 완전 차갑게 막 냉정하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커스가 자기 잘못을 이제 알았겠지? 밤에 또 마커스가 창문을 넘어가지고 지니를 찾아왔는데 지니가 또 자해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뭐해? 막 이렇게 해요. 아 됐어. 그랬더니 마커스가 막 뭐 미안하다 어쩌고 사과를 해. 분위기가 좀 약간 몽글몽글해져요. 갑자기 또 거기서 마커스가 우리 한 번 더 할래? 이래요. 너 미쳤어? 이렇게 하니까 마커스가 아니 사후피임약 먹으면은 그 다음날까지 효과 있는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런 머리 텅텅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러는데 정이 안 떨어질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조지아는 계속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이제 오스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시작해요. 이것도 약간 미국에서 엄청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을 못 받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가 또 나오는데 조지아가 이제 갱 멤버가 돼가지고 총
충지라는 것도 배우고 막 이래요. 자기를 가정폭력했던 아빠한테 가가지고 총으로 아빠의 손을 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해요. 그 사람이 사람한테 총을 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지아가 처음으로 아빠의 손을 총을 쏜 순간부터 조지아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학교에서 그 파자마 파티를 엽니다. 인당 100불이래. 조지아가 아주 부자 동네에서는 별짓거리를 다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100불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총괄 운영 감독이 그 맥신네 엄마였던 거야. 그 돈통을 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야. 그 조지아가 그 돈통을 보더니 약간 눈이 번뜩여.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자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문 파티 하루 밤을 자는 거잖아, 학교에서. 오신을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폴한테 오신 하루만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폴은 또 조지아를 좋아하니까 또 봐준다고 해요. 진이는 이제 친구들도 엄청 많이 생겼고 이 학교에 완전 인싸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파티를 완전 신나게 즐겨요. 근데 이제 조지아는 자기는 어렸을 때 한 번도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진이를 보면서 부러운 감정과 동시에 되게 상실감을 느껴요. 진이가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지아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과거를 떠올려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조지아가 진이를 처음 임신했을 때 그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합니다. 충격.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게소 화장실에 밖으로 나와요. 어떤 애들이 다 같이 단체로 막 그 관광버스에서 다 내려가지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착잡해. 자기 또래인 애들은 수학여행 와가지고 막 간식 먹으니까 약간 조지아가 부럽게 쳐다봐요. 그 남자애가 와가지고 조지아한테 같이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요. 둘이 이제 대화를 해요. 넌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애가 아 수학여행으로 온 거야 하면서 내년에는 프라하로 갈 거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가 그 얘기 들으면서 프라하가 어디에 있는 건데? 하니까 그 남자가 유럽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지아가 이 선글라스 뭐야? 되게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너 이거 가져. 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그 남자는 부자 동네인데 그런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애인 거지. 커서 내 농장을 갖는 게 꿈이야. 말도 키우고 싶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내가 말이 생긴다면 나는 꼭 그 말을 밀크쉐이크라고 지을 거야. 내 상상 속의 말인데 항상 나를 지켜줘. 점심시간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떠나야 돼. 조지아가 물어봐요. 어디에서 왔어?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나는 웰즈베리에서 왔고 내 이름은 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지아가 그때 그 남자한테 이래요. 내가 웰즈베리에 가면 꼭 너를 찾을게. 잘 가. 이렇게 하고서 그 남자애가 떠나요. 그러고서는 조지아가 자기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야 너도 프라하에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조지아는 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된 가정에 태어났으면 가졌을 법한 인생이 저거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인생을 갖지 못했지만 내 애한테는 저런 인생을 줘야지. 웰즈베리라는 동네에 가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학교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지아는 학교 돈을 또 횡령을 합니다. 같은 시각. 그 폴은 집에서 오스틴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봐요. 조지아가 출근을 했는데 HR 매니저가 와가지고 다 같이 압박 면담을 합니다. 바로 조지아가 기지를 발견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스틴의 아빠가 지금 사기 횡령죄로 깜빵에 있어요. 그거는 오스틴의 아빠가 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지아가 믿기 힘들다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막 통장 내역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폴이 거기서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어떻게 조지아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지? 하면서 조지아는 싱글맘으로 자식들 열심히 키우는 대단하고 멋진 여잔데 조지아한테 사과를 해요. 시에서 매년마다 하는 베이킹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신시아 아줌마가 매년 여는 그런 자선 행사예요. 조지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솔직히 그거 베이킹 행사 해가지고 뭐 푼돈 얼마나 번다고 카지노에 나에 타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폴은 이제 전적으로 조지아를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드라마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조지아가 그 카지노에 나잇을 완전 대성공을 시켜요. 폴은 완전 조지아한테 이제 fall in love 합니다. 이 여자는 너무 진취적이고 똑똑하고 너무 멋있는 여자인 거야.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자이언이랑 걔네 둘 다 10대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 그래가지고 자이언이 조지아랑 지니를 데리고 자기의 본가로 데려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이언도 흑유층 흑인 가정의 부잣집 아들내미였던 거야. 그럼 자이언은 왜 떠돌이 생활을 했냐? 갭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어권 나라들이나 유럽권에서는 좀 흔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약간 1년 동안 자아를 찾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갭이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딜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너가 자유롭게 살 만큼 살고 법학과를 가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출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임신까지 시켜가지고 애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완전 뚜껑이 열리지. 근데 자이언이 엄청나게 화목하고 가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자식을 내쳐. 그래가지고 자이언의 부모가 조지아와 지니와 자이언을 다 품어주기로 합니다. 조지아는 자기를 이렇게 가정의 테두리로 맞아주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조지아도 이제 행복한 미래를 꿈꿔요. 그랬는데 자이언의 부모가 제안을 합니다. 너네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 애들인데 벌써부터 애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니를 우리가 입양을 하겠다.
자이언은 부모 말에 설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조지한테 우리 엄마 아빠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는 한밤중에 지니만 데리고 또 가출을 합니다. 그 시골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골 호텔에 그 주인 아들내미가 엄청나게 추근덕대요. 자기가 지금 애를 키워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 아들내미가 주는 공짜 방에서 지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포커를 배우게 됩니다. 애가 머리가 비상해. 그 호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막 미치게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지노에 나이스에 성공을 했던 거예요. 원래 얘는 어릴 때부터 운영했던 애인데 그 시의회에서 하는 카지노 얘한테는 껌이었던 거지. 도박장 운영을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아이 양육권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출 청소년에 지금 가족도 없죠. 그리고 거기다 범죄까지 저질렀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동보호국에서 얘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그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뺏어가려고 해요. 그 변호사가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네가 애도 안 뺏기고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 네가 남편이 있고 네가 성실하게 살면서 앞으로 범죄를 안 저지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애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양육권 안 뺏길 수 있을 거다. 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추근덕대던 그 이상한 호텔 아들내미랑 결혼을 합니다. 집착해가지고 지 옆에만 붙어있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지아가 좀 답답해가지고 나 외출만 하려고 하면은 지니를 빌미로 조지아를 계속 협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지아가 홧김에 이 남자를 죽입니다. 이제 조지아의 첫 번째 살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처리를 그 갱 아저씨가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또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조지아의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여기서 이제 또 평범한 10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적응해서 살까 싶었는데 엄마한테 숨겨졌던 동생이 나타났는데 마약쟁이의 막 밑바닥 같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이가 발작을 합니다. 조지아도 계속 동생을 밀어내요. 왜냐면 조지아도 이제 좀 상류층의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배다른 동생을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조지아가 자출하고 나서 그 조지아한테 하던 가정폭력이 동생한테 갔던 거야. 한편으로는 얘는 내 친동생도 아니고 혹이야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어 이런 그런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조지아도 점점 마음이 열린 거야. 그래 이제 나도 안정적이게 됐고 예전에는 어렸으니까 동생을 버리고 왔지만 지금은 내가 동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밤에 둘이 완전 깔라가 되도록 술을 마셨는데 조지아는 자기가 이 동생을 받아주기 전에 동생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동생 핸드폰을 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케니의 전부인이 그 고용한 그 사설 탐정이 심어놓은 뿌락지였던 거야. 눈이 돌아가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동생을 내쫓으면서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하면서 뭐. 그래서 조지아 여동생이 너도 나 버리고 가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탐정한테 돈을 받기로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지아가 돈의 2배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서 동생을 내쫓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이제 지니는 조지아의 그 과거가 궁금해져가지고 지니가 이제 조지아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요. 갱 멤버였던 것도 있고 막 총도 들어있고 막 과거 사진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니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야. 엄마가 나한테 어디까지 숨겼을까? 조지라는 이름마저도 엄마의 가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니는 자이언한테 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빠가 꼭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이언이 이 동네에 나타납니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와요. 폴이 재출마를 하고 그리고 신시아 아줌마가 또 출마를 합니다. 지니는 또 10대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또 고민 상담을 해. 우리 엄마가 총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근데 이것도 또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미국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당연한 동네들도 있고 어떤 동네에서는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동네도 있었는데 이 웰즈베리는 부자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동네였던 거야. 친구들이 또 자기네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신시아 귀에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신시아가 또 폴이 사귀는 그 여자는 집에다가 총까지 가지고 있는 미친 여자라고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폴의 정책이 총기를 완전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애인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지한테 완전 실망을 해가지고 그 우리 선거 운동할 때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폴이 조지한테. 자이언은 항상 지니와 조지아의 큰 기둥이 되고 싶어해요. 폴이랑 사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틈틈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를 틈타가지고 둘이 이제 또 눈이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조지아랑 자이언이랑 또 하룻밤 보냅니다. 사실 자이언은 과거에 둘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둘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고 자기는 이제 성공한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다시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호텔 남자 죽였잖아요. 다시 자이언한테 돌아갔었어요. 지니를 데리고. 그런데 자이언이 그때도 조지아를 용서해주고 받아줬어요. 자이언은 이제 지니랑 조지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버리고 아빠의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조지아는 그렇게 점점 빛을 잃어가는 자이언을 보면서 갑자기 덜컥 무서워진 거예요.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한테 진실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조지아가 자이언한테 얘기해요. 그냥 너 네 인생을 살아. 나는 진이랑 살게. 그러니까 자이언이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네가 나를 평생 사랑하길 바래. 나를 짐처럼 여기지 않길 바래. 이렇게 하면서 둘이 그때 과거에 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얻어가지고 이제 여행 작가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자기가 돌아오고 싶은 곳은
조지아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이랑 오스틴이랑 다 같이 엄청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이언은 오스틴한테도 엄청 좋은 아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이언은 조지아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가 폴한테 가가지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나 사실 다시 자이언이랑 잘 되고 싶고 하룻밤을 보냈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폴이 상처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니? 너는 자이언을 원하지 않아. 너가 원하는 인생은 바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상류층의 인생이야. 난 너를 알아. 너는 나와 같은 부류야. 그러니까 폴은 조지아의 본능적인 욕구를 알아본 사람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폴이 서랍에서 그 다이아 반지를 꺼내더니 나는 너랑 첫 데이트 한 날부터 너가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알았어. 나랑 결혼해줘. 이러면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그 얘기 듣고 완전 충격. 조지아가 자이언한테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자이언은 조지아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이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조지아가 더 이상 자기와 함께 꾸리는 삶을 원하지 않고 그런 상류층의 삶을 원한다는 걸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조지아한테 나 이제 떠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조지아를 위해서. 언제는 나보고 같이 가정 꾸리자며. 너도 알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넌 나랑 오고 싶어 하지 않아. 너는 폴이랑 이 삶을 원해. 너를 위해서 떠나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자이언이 떠나고 조지아는 펑펑펑 울어요. 울다가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주머니에서 간지를 꺼내가지고 손가락에 끼더니 눈빛이 바뀌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거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이언이지만 조지아는 평생의 내면의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그 결핍을 채워줄 사람이 바로 폴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사드 탐정은 계속 조지아 뒤를 캐고 있었거든요. 조지아가 키우는 꽃을 찾아냅니다. 조지아가 맨날 정원을 엄청 집착해가지고 정원을 열심히 갔고요. 근데 그 정원에 어떤 파란 색깔 꽃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파란 색깔 꽃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 꽃이었던 거예요. 케니의 시체 부검을 요청을 합니다. 파멸을 해요. 그 케니의 그 유골이 없어진 거야. 또 손을 써는 거지, 조지아가. 거기서 이제 탐정은 더 확신을 하게 된 거야. 조지아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구나. 이제 신시아 아줌마가 폴을 이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가 조지아가 그 시장실에 돈을 횡령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거를 고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불씨 검문을 해요. 그랬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조지아가 또 눈치를 뭐 이리 채가지고 싹 정리를 해놓은 거죠. 신시 아줌마만 미친 여자가 됩니다. 닉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눈을 감아줬냐면 닉은 폴의 보좌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신시아가 고발한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폴은 당연히 이 선거에서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닉이 이제 조지한테 가가지고 사실 알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봅시다. 그리고 지니는 마커스랑 그 헌터 사이에 그 삼각관계에서 막 엄청 갈팡질팡해요. 보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 고민 상담 고마워 이러고서 이제 선글라스를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딱 꼈는데 그 선글라스가 조가 봤는데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선글라스랑 똑같은 선글라스인 거였어. 그러니까 지니가 이거 제 거 아니고 우리 엄마 건데요. 우리 엄마가 뭐 15살 때 어떤 남자한테 받은 건데 그 남자애가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조지아한테 계속 감정을 느끼면서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고 계속 갈팡질팡했었는데 그 선글라스를 보면서 아 조지아가 그때 만났던 그 여자이고 조지아는 그때 나와의 대화 때문에 이 동네에 왔구나. 조지아한테 가가지고 고백을 하려고 하는 순간 손에 껴있는 다이아 반지를 보게 돼요. 저는 고백도 못 해보고 이제 마음을 단념을 하게 된 거죠. 지니 시점으로 돌아오면 삼각관계도 정리를 하고 다 솔직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공개하기 전에 밝혀진 거예요. 자기가 삼각관계를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맥심 몰래 쌍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자기는 엄마랑 아빠랑 다시 재결합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는 떠났고 지니도 그때 완전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탐정이 지니를 따로 찾아와요. 너네 엄마가 케니를 죽였고 너네 엄마는 뭐 이름도 몇 번이나 바꿨고 무서운 여자야. 너랑 네 동생이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도 여태까지 엄마의 모든 의심스러움과 그런 엄마의 판도라 상자도 열었고 엄마가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잖아요. 지니가 집으로 돌아와요. 탐정이 말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엄마 정원에 있는 그 파란색 꽃을 다 불에 태웁니다. 이중적인 감정인 거야.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 오스틴을 데리고 가출을 합니다. 근데 조지아는 애들이 가출한 줄도 모르고 이제 폴은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조지아가 이렇게 박박 수치고 있는데 탐정이 조지아한테 옆으로 와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케니의 유골 어쨌어 막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그때 폴이 당선돼가지고 하늘에서 폭죽이 팡팡팡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조지아가 그래요. 폭죽을 터트리려면 가루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탐정한테 너가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탐정 완전 소름 끼치게 조지아를 쳐다보고서 돌아서요. 그랬는데 탐정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또 다른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호텔 주인이었는데 행방불명이 됐다더라. 그러면서 시즌 1이 끝이 납니다. 한편으로 소개하기에는 10화까지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핵심 내용인 조지아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진이랑 마커스 서사를 또 제가 많이 못 풀어드렸어요. 저는 이거 꼭 보시기를 강추를 드립니다. 반응이 좋으면 제가
시즌2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시즌3를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미지근하다 하면은 그냥 시즌1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아무튼 하이틴과 범죄 스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지니앤 조지아 강추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